자, 그리고 여기서 국가대표의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국가대표 박찬혁 선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유튜브 채널도 있을 거고요. 왼손잡이인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쯤에 전화를 해서 밤에 물어봤어요. 찬혁아, 어떤 서브를 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넣니? 물어봤는데, 이 국가대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는 긴 서브를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의 종류, 그리고 상황별 서브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오늘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니까 어떤 서브가 더 잘 먹힐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서브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하는 느낌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핫서브가 있고요. 핫서브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서브가 있는 거죠. 핫서브 중에 그냥 편안하게 연습할 때 넣는, 이렇게 넣는 핫서브가 있을 거고, 화로 넣는 커트 서브가 있을 거고, 뭐 횡회전 서브가 있을 거고, 요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백서브.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요새 제일 많이 넣는 훅 서브가 있을 거고요. 훅 서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거는 선수들이 많이 즐겨 넣는 서브인데 YG 서브. 근데 이 YG 서브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도 즐겨 넣는 서브고요. 그래서 요 또 YG 서브. 자,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요 네 가지의 서브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봅시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이 여러 가지 서브 네 가지 크게 나눈 네 가지 서브 안에 뭐가 있죠? 커트 서브. 우선 다 써보겠습니다. 그다음 뭐 커트 서브에 반대되는 서브가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너클 서브와 회전 서브가 있다. 그리고 많이들 생활체육에서 써먹으시는 반회전, 반커트 서브가 있을 거고 또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 나눠보자면 긴 서브, 길고 빠른 서브, 길고 빠른 서브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요 정도로만 오늘은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서브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셔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브가 좋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자신 있는 서브가 있을 거고, 그 서브를 넣고 내가 어떤 플레이 해야겠다, 이거를 생각하고 탁구 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중요한 점.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무슨 서브를 넣고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고 서브를 넣는다. 이 말을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탁구에 그래도 눈을 조금 뜨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정말 대부분, 제 생각에는 지역 3부? 지역 3, 4부? 요 정도 되시는 분들도 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몸에 익어서 이 서브 넣고 이렇게 해야지, 이 서브 넣고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몸에 익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서브 넣으면 그냥 몸이 아는 느낌이죠. 이 서브 넣으면 이렇게 많이 왔었어. 나는 이렇게 치지만 그거를 생각하고 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넣는 분보다 발전 가능성이 낮다. 자, 요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조금은 강조를 할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커트 서브가 연습을 많이 했어. 그럼 커트 서브를 넣으면 다음 볼이 어떻게 대부분 오죠? 대부분. 자, 내가 커트 서브를 확실하게 딱 스핀을 먹여서 넣습니다. 그럼 다음 볼은 뭐죠? 한 80에서
90% 이상은 커트볼로 오죠. 내가 커트 서브를 넣었으니까. 백스핀을 먹였으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반대로 공격을 해서 탑스핀으로 바꿔주는 고수들도 있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선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커트 서브를 넣으면 다음 볼은 80%에서 90% 이상 커트볼이 온다. 그러면 내가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을 못 해본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 내용은. 그럼 내가 커트 서브를 하면 커트볼이 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나는 오른쪽이든 핫쪽이든 백코스든 다리랑 라켓이 내려가서 자, 잘 안 보이실까? 자, 다리랑 라켓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커트볼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거고요. 만약 그게 자신이 없어. 막 9대 9야. 10대 10이야. 근데 내가 공격을 하고는 싶은데 그것보다 내가 이제 경기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요게 문제긴 한데 자, 요거가 만약에 욕심이 막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커트 서브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샷쪽이든 백쪽이든 나는 커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확률상 다음 볼을 내가 처리하기 매우 편하겠죠. 요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부스가 제 생각에는 요 부분만 알고 연습을 조금 꾸준히 해주셔도 부스가 한 부스 혹은 두 부스 정도는 조금 과장해서 말할게요. 그래서 정도는 금방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다. 자, 고수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바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 맞아. 저거 중요하지.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 아니면 뭐 6부, 7부, 뭐 새싹부다. 그때는 그거 한다고 뭐 한 부스 올라가? 두 부스 올라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너클 서브, 그리고 회전 서브가 있죠. 요거는 이제 너클 서브는 말 그대로 커트의 스핀이 거의 안 먹고 공을, 자, 보이실까요? 커트 서브는 공의 밑에를 깎아서 백스핀을 먹인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너클을 낼 때는 커트를 넣는 척 하면서 약간 엎어요, 이렇게. 라켓을 약간 엎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공을 깎는 게 아니고 엎어줍니다. 그럼 공이 어떻게 할까요? 쉽게 생각해서 공이 스핀이 거의 안 먹고 일직선으로 그냥 퉁퉁퉁 툭툭툭 앞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자, 너클 서브를 넣었는데 공이 떴다. 공이 떠간다. 떴다. 그러면 그냥 얻어맞는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클 서브를 연습할 거면 무조건 낮게. 짧게는란 말이 아니에요. 낮게. 자, 요거는 좀 강조할게요. 낮게. 무조건 낮게. 너클 서브를 내가 넣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낮게. 낮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너클 서브만 연습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왜냐? 그냥 너클만 넣으면은 오히려 되게 스핀도 없고 밋밋한 서브. 밋밋한 서브? 뭐야? 제 서브 별로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일 중요한 거. 커트 서브가 있어야 커트 서브가 확실한 게 있어야 너클 서브가 엄청 잘 통합니다. 선수들은 솔직히 회전 서브, 반회전 반커트 이 서브를 그렇게 많이는 안 넣는 추세예요. 안 넣는 것 같아요. 왜냐? 커트 서브, 너클 서브, 그리고 길고 빠른 서브 요 세 개 가지만 있어도 게임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클 서브 연습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낮게. 그리고 커트 서브 확실히 연습을 해준다. 자, 조금 비유를 해서 알려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자,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야구공을 던지는데 직구만 던지면은 별 큰 의미 없을 거고 이 투수가 변화구만 던져도 큰 의미가 없겠죠. 근데 막 직구 150km 던졌다가 뭐 100km로 커브 변화구를 던졌다가 하면은 엄청 헷갈리겠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 너클 서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할 횡회전, 반회전 완카트, 길고 빠른 서브 이 네 가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네 개가 잘 통하려면 이 커트 서브 요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커트 서브가 있으면 요 네 가지 너클, 회전, 반회전 완카트, 빠른 서브가 다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진짜 탁구에 욕심이 좀 있어. 그러면은 탁구에 욕심이 있을 경우에는 커트 서브를 먼저 확실하게 가지고 가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 회전 서브가 있죠. 요거는 제가 상회전 서브라고 할게요. 쉽게 말해서 회전 서브인데 상회전 서브. 자, 커트를 해서 제가 아무 이런 각을 신경을 안 쓰고 받다 보면 공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네트로 쳐받겠죠. 네트로 바로 떨어지겠죠. 반대로 회전 서브는 상회전 서브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각을 조금만 눕혔거나 이 각을 제대로 설정해주지 않으면 공이 바깥으로 탁구대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죠. 요런 서브는 언제 넣으면 좋냐? 자, 요거 연습은 또 꾸준히 해주시고 자, 9대9 또는 10대9 또는 뭐 11대10 자, 이런 카운트 어떤 카운트죠? 중요한 카운트다. 근데 중요한 카운트인데 우리 생활체육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커트를 잘하세요? 플릭을 잘하세요?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커트를 더 잘할까? 플릭이나 치키타를 더 잘할까? 대부분 커트가 더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고 습관이 몸에 배었다. 습관이 들었다. 그러면은 9대9 이런 데서 약간 헷갈려. 서브가 헷갈리는데 회전 서브야. 그럴 때는 커트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회전을 플릭으로 튕겨줄 확률이 높을까요? 내가 리시브 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자신이 없는 내가 실력이 조금 레벨이 낮은 생활체육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커트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도 9대9, 10대9 이럴 때 내 서브다. 그러면은 내가 얻어맞지만 않게 낮게 회전으로 살짝 돌려서 넣고 상대를 속이겠죠? 살짝 돌려서 넣고 내가 공격을 해서 찬스를 잡아가겠다. 이런 작전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활체육에서 어떤 서브가 더 잘 먹힐까? 요것보다는 상황별 서브. 요거에 더 가깝겠죠? 상황별 서브. 자, 9대9, 10대9, 11대10. 이럴 때는 회전 서브를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한번 저를 믿고 한 10대9인데 갑자기 내 서브야. 근데 저 이원영 저 원형 핑퐁이 회전 서브 넣으라고 하던데 한번 넣어볼까?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제 유튜브 구독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반회전 반커트 서브가 있죠. 요거는 생활체육에서 제일 많이 넣어요. 생활체육에서 제일 많이 넣어. 이유가 뭘까요? 헷갈려서. 솔직히 말하면 헷갈려서. 어. 이게 커트 같기도 하고 회전 같기도 해.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횡회전 서브라고 볼 수 있겠죠. 횡회전 서브. 심지어 공이 휘어. 공이 횡회전 서브. 예를 들어서 화학 횡회전 서브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갈 거고요. 반대면 왼쪽으로 휘어갈 거고요. 아시죠? 근데 요것도 요 회전 서브랑 조금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요것도 요 반회전 반커트도 9대9, 10대9, 11대10 이럴 때서 써먹으면 그래도 좋은 서브입니다. 근데 저는 둘 중에 만약에 내가 9대9야. 생활체육 이제 대회야. 그럼 너 9대9에서 무슨 서브 넣을래? 하면은 저는 회전 서브. 완전 회전. 커트가 별로 없는. 이건 반회전 예를 들어서 뭐 50대 50이다 하면은 커트 50, 회전 50이다 하면은 요거는 뭐 커트 10, 회전 90인 서브가 되겠죠. 요 회전 서브는 저 같으면 9대9에서 요 회전 서브를 넣는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그래도 꾸준히 해주시면은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서브는 요 서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길고 빠른 서브 요거가 꽤 잘 먹혀요. 요것도 꽤 잘 먹혀.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한 거. 대부분 생활체육에서 어떻다?
커트가 자신 있다. 서브가 길다고 해서 내가 백드라이브든 하드라이브든 스트로크이든 빵빵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사실 많이 없겠죠. 그래서 길던 짧던 회전이든 커트든 대부분 나는 커트로 어떻게든 넘기고 시작할 거야.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길고 빠른 서브는 많이 연습해두면 좋은데 저는 비율로 치자면 음, 자, 1부터 100이라고 쳤을 때, 요, 반회전 반커트를 제일 많이 넣고요. 한 50% 정도 넣어주고, 커트 서브도 한 20% 정도 넣어주고, 중요할 때 요 회전이나 너클 서브로 내가 공격을 잡을 것 같고요. 요 길고 빠른 서브는 진짜 가끔씩 늘 것 같아요. 이 길고 빠른 서브의 목적은 뭐다? 이걸로 득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힘도 들어가고 별로 안 좋습니다. 요거는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상대를 놀래게까지만 만들면은 내 길고 빠른 서브는 성공이에요. 놀래게 하고 내가 다음 볼을 때리던 푸시를 밀던 백드라이브를 하던 요렇게 가야지 내가 서브로 끝내버려야지 하고 길고 빠르게 넣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국가대표의 꿀팁 하나 드릴게요. 국가대표의 꿀팁.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국가대표 박찬혁 선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유튜브 채널도 있을 거고요. 왼손잡이인데, 요 박찬혁 선수가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1년 후배예요. 1년 후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쯤에 어떤 콘텐츠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탁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밤에 물어봤어요. 현혁아, 어떤 서브를 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넣니? 물어봤는데, 이 국가대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꿀팁. 자기는 긴 서브를, 자, 탁구 딱, 경기 딱 들어가죠. 첫 번째 포인트에, 자, 첫 번째 포인트에 길고 빠른 서브를 넣고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시작! 하자마자 내 서브야. 그럴 때 처음에 길게 넣고 뭐 공격을 하든. 이제 국가대표 레벨의 선수들은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서브를 넣고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한 서브 넣고 3구, 5구, 두세 개 정도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화 쪽으로 오면 백 쪽에서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그려 나가는데 요 국가대표 박찬혁 선수는 긴 서브를 첫 번째 포인트에 많이 넣고 시작을 한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가끔 써먹기도 하고 우리 생활체육에서도 꽤 잘 먹힐 수 있는 전략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이 서브들을 크게 보면 5가지가 되는 이 서브들을 정말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해주면은 그만큼 이길 확률이 높아질 거고, 여러분들 생활체육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뭐 했죠? 서브 종류, 상황별 서브 활용법. 생활체육에서는 어떤 서브가 더 잘 먹힐까?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거 뭐죠? 자, 요것만큼은 오늘 말한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요것만큼은 작전을 짜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작전을 짜고 서브를 넣어라. 요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